미국에서 나온 법원 판결 하나가요, 정말 하루아침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혼돈이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50조 원.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면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불법으로 걷었다가 이제 다시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관세의 총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바로 이 돈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갑자기 시장에 풀릴 수도 있는 이 250조 원이라는 돈, 과연 시장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이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모든 걸 뒤바꾼 역사적인 판결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 맞선 트럼프의 기습적인 반격, 그리고 250조 원 환급 대란이 몰고 올 파장, 또 이 때문에 한국이 처한 아주 복잡한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되고 패자는 누가 될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관세 정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힘을 잃게 됐는지 그 법적 대지진의 진원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대법원이 6대3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의 관세는 위헌이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까지 일부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행정부를 향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 바로 이 헌법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관세도 결국 세금인데 세금을 매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만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국가 안보나 비상사태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게 의회의 고유 권한을 뛰어넘는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판결이 나오고 정말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은 아무도 예상 못한 아주 빠르고 강력한 반격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든 거예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오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점심 먹고 나니 바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해버립니다. 이건 절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이미 질 걸 예상하고 플랜 B를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트럼프의 반격은 정말 잘 짜인 3단계 체스 게임 같았어요. 자, 먼저 오래된 법을 꺼내들어서 150일이라는 시간을 벌고요. 그동안 다른 법을 이용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콕 집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때리고 있던 철강, 자동차 관세까지 더 세게 물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인 거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는 동안 법원 판결이 터뜨린 또 다른 시한폭탄이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불법으로 걷어갔던 이 2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였죠. 우리 돈으로 250조 원, 이걸 달러로 바꿔도 무려 1,750억 달러입니다. 이건 뭐 천문학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액수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이 돈을 돌려주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질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판결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편을 들었던 대법관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반대 의견서에 이렇게 썼어요. 환급 절차는 메스, 즉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거다. 수백만 건의 수입 거래 내역을 다 뒤져서 누가 얼마를 어떤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아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야말로 거대한 법적, 행정적 재앙이 될 거라는 거죠. 이 250조 원은 시장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시장에 엄청난 현금이 풀리면서 중앙은행이 돈 푸는 것과 비슷한 효과, 말 그대로 유동성 파티가 벌어질 수 있어요. 기업들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빚, 즉 국채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이건 결국 시중 금리를 끌어올려서 빚 많은 기업들을 위협하는 금리 인상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나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판결은 한국을 아주 독특하고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걸 승리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국은 15%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했었어요. 일종의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5% 관세 자체가 불법이라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래판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미국과 힘들게 협상해서 15% 관세라는 당근을 얻어냈던 한국은 고작 5%포인트 인하 효과를 보는데 그쳤어요. 반면에 협상 없이 버텼던 중국이나 캐나다는 각각 10%포인트, 25%포인트라는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범생처럼 협상에 잘 응했던 나라들만 오히려 손해를 본 듯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태가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먼저 웃는 쪽, 미국 시장의 수혜주부터 볼까요? 그동안 막대한 관세를 물어왔던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환급받는 돈이 고스란히 회사 이익으로 잡히니까요. 또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애플, 엔비디아처럼 현금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걱정되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급변하면서 당분간 수출입 물동량이 널뛰기를 할 테니 페덱스, UPS 같은 물류 회사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이자 부담을 못 이겨낼 현금 흐름이 약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단연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이미 미국 땅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제 수입품에는 새로운 관세 장벽이 생길 텐데 이 기업들은 장벽 안쪽에서 물건을 만드니까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위험에 노출된 주식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의 명분으로 불공정 무역을 콕 집은 만큼 과거에도 표적이 됐던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장 먼저 보복 관세의 타겟이 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주목받았던 방산, 원전 같은 소위 한미협력 테마주들도 기존의 투자 합의가 흔들린다면 그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으니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세라는 강력한 칼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려워진 미국. 과연 이들이 무역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대신 환율, 즉 달러 자체를 더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까요? 그 거대한 파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